저는 올해 60살입니다. 현재는 은퇴하여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한때는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지냈습니다. 오랜 시간 장사를 했고 거래처도 많았으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꼭 사용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밥 한 끼를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말이나 옷차림보다도 밥 먹는 자리에 함께 앉아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밥상 앞에서는 누구든 본색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제 가게에 자주 들르던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깔끔한 인상이었으며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를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져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같이 사업하자는 분이 계신데 사장님 같은 분이면 신뢰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예의 바르게 말하니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얘기하고 일단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근처 식당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직원에게는 말을 툭툭 던졌고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따라 마시지 않았습니다. 국물 하나를 앞에 두고는 이게 왜 이렇게 짜? 하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급기야 남긴 음식을 직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하면 안 되겠다고. 말은 번듯하게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밥상에서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손녀딸이 그 할머니 집에 반찬을 갖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같이 가자고 했고 마침 할머니께서도 밥을 준비해 두셨다며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가자는 밥상이었는데 저는 그날 손녀딸이 얼마나 예쁘게 행동하는지 감탄했습니다. 밥을 먹기 전 할머니, 이거 제가 덜어드릴게요. 하며 숟가락을 들고 김치 하나를 먹으면서도 와,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셨어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밥상에서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성격이 드러나는구나. 저도 모르게 손녀딸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겉모습이나 몇 마디의 말로는 심지어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속내가 의외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밥상머리입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가면을 오래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활 습관, 타인을 대하는 태도, 감정 조절 능력, 인격의 깊이까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마음을 놓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며낸 말과 태도는 잠시뿐이고 진짜 성격은 밥상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을 땐 먼저 그 사람과 밥을 나눠보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식사 속에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밥상에서는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첫 번째, 본성은 편안할 때 튀어나온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생각보다 맛이 없거나 자리나 식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먹자, 괜찮아. 라고 웃으며 넘기지만 누군가는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직원에게 짜증을 내거나 함께 있는 사람 앞에서도 인상을 찌푸립니다. 밥상에서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조급하게 굴고 관계에서도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기다리며 대화를 이끌고 불편한 상황도 웃음으로 넘길 줄 아는 사람은 대부분 주변과 잘 어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권력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밥상에서 티가 난다. 밥을 먹는 자리는 보통 식당, 특히 외식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투를 쓰고 사소한 실수에도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반면 종업원에게도 공손하게 말하고 눈을 마주치며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인성은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밥상에서 그 차이는 놀랄 만큼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 작은 행동 속에 큰 인격이 숨어 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 수많은 작은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같은 반찬 하나를 두고도 누구는 먼저 젓가락을 내밀고 누구는 함께 먹을 사람을 챙깁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챙기며 상대 앞에 놓아주고 국을 덜어주며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라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반찬이 자기 쪽에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며 건네는 사람, 혹은 먼저 물을 따라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자기만 먹고 누군가가 뭐 하나를 꺼내도 도와주지 않고 휴지 하나 집는데도 타인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상은 작지만 그 안에 사람의 평소 생활 방식, 품성, 관계 맺는 태도까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나는 남을 생각한다 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배려심은 밥상처럼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본능처럼 드러나는 법입니다. 네 번째, 음식에 대한 태도는 감사의 유무를 보여준다. 한 끼 식사에도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을 차려준 이의 정성에 먼저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음식이 조금 부족하면 불평을 하고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보거나 무심하게 식사만 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뜨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상은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그 사람이 평소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 취향을 넘어 대화하는 태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며 대화가 이어지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면 누군가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관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밥을 먹는 방식은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6번째로 식사 속도와 자세도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내내 말을 멈추지 않고 누군가는 말없이 꾸역꾸역 먹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지만 누군가는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즐기며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급하게 먹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식사 태도에서 그 사람의 삶의 리듬, 정서적인 안정감, 공감 능력까지 읽힐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함께 나누며 먹는 사람은 대체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밥을 먹어보고는 다시는 그 사람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처음 만났음에도 함께 식사로 인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는 밥을 편하게 함께 먹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밥 한 끼를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넘어서 그 사람과 인생을 잠깐 같이 걷는 일입니다. 그 짧은 시간의 인내심, 배려, 존중, 여유, 정서, 욕심, 관계 유지 능력까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천천히 하고 밥부터 먹으러 갑시다. 그 한 끼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밥상을 함께하며 느낀 인상은 대체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너무 많은 말을 듣거나 이력서를 보거나 평가를 내리기 전에 먼저 밥 한 끼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밥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결국 그 숟가락질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감춰왔던 열등감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주차관리 요원 혹은 택시 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첫마디로 한 말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인간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껍데기가 아닌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경계를 다지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성공한 기버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단순히 퍼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베푸는 것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율합니다. 진정한 인맥은 무조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비교 심리 없이 나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자식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